그 이전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도 몇 년에 걸쳐서 또는 10년 정도에 걸쳐서 10배, 20배 성장한 기업들이 나오고요. 그런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그 숫자가 30배가 주가가 뛰는 동안에 30배를 온전히 수익을 누리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0-30% 정도 수익 내고 말아버리거나 심지어는 손실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는요, 그 잠재적인 원리를 알고 보면 사실 손실 내기보다는 수익 내기가 훨씬 좋은 게임이에요. 주식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아까 그래도 적어도 좀 변화는 시킬 수 있으실 것 같다고 하셨는데 비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생은 사실 여러 측면이 있죠. 근데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주식 투자로 얼마든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올바른 접근법을 익히면 사실은 주식 투자로 정말 경제적인 그 어떤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 이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법이 뭐냐? 일단은 뭐 약간 죄송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너무 매크로 경제 흐름이나 시장과 관련된 그때그때의 어떤 노이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잘 발굴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면 된다. 그게 비법 아닌 비법입니다. 보통 이제 위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 뭐 2차 전지처럼 확 이제 주목을 받는 이런 종목이 있을 때는 그곳에 좀 집중 좀 투자 이쪽 비율을 좀 높이고 싶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뭐가 좋다고 조금 생각하실까요? 주식 투자를 진지하게 제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은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주식 투자를 잘 할 줄 모르는 분들이 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달기 상태로 아는 상태에서 어느 종목이 더 좋은지 그 우선순위별로 평가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골고루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섹터별로 막 흩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투자의 대가 예를 들면 워렌 버핏부터 해서 뭐 피터 린치는 물론 이제 펀드를 운용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의 대가들은 다 집중 투자로 거대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 투자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워렌 버핏의 표현을 쓰면 첫 번째로 되게 매력적인 그 기업이 있는데 왜 이걸 놔두고 20번째로 그냥 매력적인 종목에 투자하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5개, 20개, 30개씩 투자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을까 20번째는 매력적인 종목을 모르니까 그러죠. 맞아요. 네. 가장 매력적인 종목을 자기가 발견하면 거기에 비중을 실을 수밖에 없죠. 아니 예를 들면 1년이나 2년 정도 안에 예를 들어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한 4배 정도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한 20번째 매력적인 종목은 뭐 1년이 지나도 50%밖에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하면 왜 그냥 50% 주가 올라가는 종목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뭐 300% 이상 그렇게 3배, 4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조금 더 비중을 싣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집중 투자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한두 종목에 뭐 몰빵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집중 투자라고 할 때는 보통 분산 투자에 따르는 그 어떤 수익성 분산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그 각 개개인이 자기가 충분히 모니터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략 한 5개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실제로 그동안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해지 와 관련된 그 연구를 한 스터디 내용들을 쭉 보면 리스크 분산 효과가 한 5개에서 7개 정도까지만 가도 그 리스크 분산 효과가 한 30개 이상, 그리고 지수에 가까운 수준까지 를 100으로 잡았을 때, 거기에 비해서 거의 70% 이상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집중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개 몰빵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5개, 7개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종목들을 그때그때
예, 충분히 스터디하시고, 예, 충분히 스터디하고 자기가 잘 아는 상태에서 하나씩 예, 담으시면 순차적으로 이제 뭐 포트 안에서 오르면서 예, 그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살찌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10배 이상 초강력 상승할 주식을 고르는 원리들을 이제 말씀해 주신 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세 개만 찾으면 이제 노후가 바뀐다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담겼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10배,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사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그 주식 투자를 진짜 제대로 못하는 여의도 증권가에 그 어쩌면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어떤 프레임에 빠져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상장사에 뭐 2천 몇백 개를 날 잡아서 주말에 한번 다 뭐 장기 차트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의 구조적인 산업 변화에 따라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예, 그 구조적인 어떤 저성장 구조에 들어가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뭐 침체하거나 뭐 정체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지만 그 이전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도 몇 년에 걸쳐서 또는 10년 정도에 걸쳐서 10배, 20배 성장한 기업들이 나오고요. 그런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그 숫자가. 자, 그리고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는 불과 한 4년 전에 한 10,000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요. 그게 그 한 달여 전에 50만 원 넘게 갔다가 지금 30만 원 초반대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거나 한 4년 정도 만에 30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30배 정도 올랐는데 이 30배를 수익을 다 누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돌발 질문인데 소장님은 좀 누리셨을까요? 저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이 미리 보셨- 반성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저는 에코프로 BM을 2019년 하반기부터 투자했습니다. 상당히 뭐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구간들에서 수익을 많이 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라는 그 기업에 초기에 투자했던 금액에서 계속 좀 누적해서 계속 그때 투자해 갔으면 지금까지 왔으면 예, 수익률이 아마 더 좋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이렇게 에코프로 BM을 예를 들면 30배가 주가가 뛰는 동안에 30배를 온전히 수익을 누리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 심지어 10배 수익도 누리는 사람이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20, 30% 수익 나면 아 이거 내가 수익 많이 냈다라고 하고 팔아버리고 심지어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쌀 때 그때 들어가지 않고 꼭 이제 뒤늦게 사람들이 와 이렇게 달려들 때 그때 아씨 나도 한번 사봐야 되나 그래서 특히 뭐 한 달여 전처럼 이제 2차 포모가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뭐 꼭지점에서 들어간다든지 해서 들어가는데 사실은 뭐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이 종목의 성장 잠재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고 들어가니까 뭐 상대적으로 단기 고점에 들어가서 막 조정이 뭐 세게 와서 막 30% 40% 떨구면 또 겁먹어서 홀라당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0배 상승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다시 또 몇 년 후까지 최소 또 몇 배 이상 더 오를 이런 기업들을 어떤 사람은 수십 배씩 그렇게 수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10배, 어떤 사람은 몇 배, 어떤 사람은 20, 30%.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0, 30% 정도 수익 내고 말아버리거나 심지어는 손실을 본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그 수익의 잠재력을 주는 기업들은 그동안에도 찾아보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기업을 심지어 발굴하고 나서도 탑승하고 나서도 예, 올바른 접근법을 익히지 못했고 계속 이제 어떤 주식 투자라는 것은 한국에서 단타 매매하는 것이고 또는 테마주 추종 매매를 하는 것이고 또는 그냥 뭐 여의도 정권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 플레이 하는 데 따라서 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또 매크로 흐름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고 뭐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이 구간들을 조정 오는 구간들 부침이 있는 구간들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통 투자하는 방식이 뭐 친구가 누가 이거 좋다더라. 뭐 거기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서 투자하거나 또는 여의도에서 뭐 여의도 증권가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 방송에서 누가 이거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냥 자기의 별도의 큰 공부 없이 주식을 덥석 사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뭐 자기가 잘 알지 못하니까 비중을 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10종목, 20종목씩 막 종목 백화점을 만들어서 그렇게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분산 투자 그러면 리스크를 분산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리스크만 분산하나요? 수익도 다 분산하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마이너스 60% 손실 나는 게 있어도 20종목이면 그 영향이 적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기업에서 어떤 20종목 가운데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막 3배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자기가 잘 아는 기업들 예를 들면 저는 기준이 최소가 그런데 2년 안에 3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한 5개에서 7개 정도 상대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면 번갈아 가면서 꼭 그 초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다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그게 현실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식 자산의 이게 규모가 커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단언컨대 좋은 기업을 잘 발굴해서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하면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 할 때는 그냥 뭐 성장하지 않는 기업, 정체되고 쇠퇴된 기업 이런 것들을 뭐 골라서 10년 투자한다고 이걸 뭐 장기 투자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건 잘 모르는 투자인 거고 자기가 정말 잘 아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골라서 투자하면 그거는 뭐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상당히 큰 수익들을 안겨준다. 이걸 믿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는요, 그 잠재적인 원리를 알고 보면 사실 손실 내기보다는 수익 내기가 훨씬 좋은 게임이에요. 저희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예. 그 원리가 궁금한 아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장님. 그 기자님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알고 계시죠. 대체로 맞아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에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 가능합니다. 이 말 잘 선뜻 이해가 안 되시죠? 촬영하신 분들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가 어떤 기업을 진짜 잘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되게 복잡한 기업이에요. 사업의 종류도 많고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디테일하게 삼성전자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사실 되게 드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3만 원 정도로 내려갔다. 그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일단 들어가겠죠. 일단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가겠죠. 아마 빚내스라도 들어갈 사람들 많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기업을 잘 알고 투자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막 10만 원 전자, 뭐 11만 전자 막 이렇게 뜯을 때는 실제로는 그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되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 있을 때고 오버슈팅 할 때이고 그렇게 해서 막 시장에서 이제 막 그 흥분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그때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구간입니다. 뭐냐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반도체라는 게 사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0만 원, 11만 원 할 때는 실제로는 업사이드, 그러니까 추가로 주가가 상승할 여력은 크게 없는데 그러면 로우 리턴인 거죠. 근데 오히려 여기서 이게 흐름을 잘못하면 하이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거고요. 만약 삼성전자가 3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는 로우 리스크고 하이 리턴이 가능한 구간이죠. 그런데 자기가 어떤 기업을 잘 알고 투자를 하면 제가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기가 개별적으로 열심히 스터디를 하셔서 투자하시다 보면 삼성전자 이상으로 그 기업을 잘 알지 않겠어요? 지지난해까지 막 금리 인상 분위기 때문에 막 시장이 이렇게 뭐 주가 지수가 계속 빠지고 막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기업이 지난해 사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3배 이상 성장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연말에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게 지금 뭐 30 몇만 원이고 50 몇만 원까지 장중에 한번 갔었지만 이게 지난해 연초에는 뭐 이동채 회장 그때 뭐 그 혐의가 처음 발견됐을 때 그때 지난해 연초에는 이게 거의 7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눈 밝은 사람들은 비중을 오히려 확대하겠죠. 실적은 3배 이상 성장했는데 주가는 오르기는 그냥 오히려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조정을 굉장히 잘 받아서 비중을 실어두면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수를 좀 압축해서 자기가 진짜 잘 아는 상태에서 집중 투자를 하면 이런 기회들이 잘 보인다는 것이고요. 이른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구간에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면 그게 2배, 3배, 4배 오르는 경우들이 자주 있죠. 그런 걸 한 번씩 반복하시면 아, 투자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그 원리를 한번 터득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년, 2년 또는 2년, 3년 또는 3년, 5년, 10년 이렇게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주식 계좌에 내 자산이 일시적으로는 부침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구나. 이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벗어 던지셔야 된다. 이거 진짜 잘못된 상식이고 주식 투자를 하려면 온갖 매크로 경제 흐름이나 여러분들은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골리앗의 방법으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 진짜 골리앗한테 맨날 밟히죠. 정말 주식 투자는 사실은 제대로 자기가 공부를 해서 하면 수익의 기회를 엄청나게 준다는 것 자체를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